드라마틱한 변동으로 꼽을 수 있는 사례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사례 중에 하나는 프리첼입니다. 프리첼은 당시에 1000만 명의 유저를 확보하고 굉장히 극도의 흥행을 달리고 있었고요. 2002년에 유료화 선언을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당시 국내의 고객들은 크게 반발을 했어요. 이걸 돈을 받겠다고? 라고 하면서 프리첼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지난 시간에 프로야구 중계 유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이야기 마지막에 그러면 무료로 인식되던 서비스를 유료화했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과거에 이제 유료화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들에 대해서 어떤 사례가 있고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틱한 변동으로 꼽을 수 있는 사례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사례 중에 하나는 프리첼입니다. 지금이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틱톡, 그리고 X, 과거 이제 트위터죠. 주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전에는 한국에는 프리첼이라는 서비스가 굉장히 독보적으로 전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프리첼은 당시에 1000만 명의 유저를 확보하고 커뮤니티는 112만 개를 이제 누리는 걸로 굉장히 극도의 흥행을 달리고 있었고요. 해당 서비스가 매우 흥행을 하다 보니까 경영진과 이제 회사도 이제 고객들은 우리 서비스에 락인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또한 소셜 네트워크 이제 플랫폼의 특성상 락인돼 있는 고객은 쉽게 이탈을 하지 않을 거다.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죠. 라고 생각을 해서 2002년에 유료화 선언을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경영진의 판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은 생각보다 이제 이탈이 적다라는 생각이었지만, 생각보다 당시 국내의 고객들은 크게 반발을 했어요. 그동안 계속 무료로 쓰고 있던 서비스를 갑자기 월 3,000원씩 내라 라고 하니까 굉장히 당혹스럽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소한 일상을 적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사람들과 마음 맞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그런 서비스였는데 이걸 돈을 받겠다고? 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이 있었는데, 근데 재밌는 게 마침 그 프리첼의 포지션을 노리고 딱 커가고 있던 싸이월드라는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싸이월드는 이걸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하고, 싸이월드 클럽 서비스는 평생 무료입니다 라는 캐치프라이즈를 내세운 상태로 프리첼의 수백만 회원을 커뮤니티를 이제 유치해 오게 되면서 프리첼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활발하게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싸이월드도 내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프리첼은 또 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시 프리첼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000만 명 이상이 쓰는 굉장히 전 국민적인 서비스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리첼도 전격적인 유료화 때문에 갑자기 이제 흥행하던 서비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라고 하니 굉장히 이거는 큰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싸이월드는 그 이후에 또 다른 전국민적인 서비스로 이제 떠오르게 되었고요. 그 후에는 이제 SK 계열사인 SK 커뮤니케이션즈에 이제 매각이 되고, 또 그 이후에는 페이스북이 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싸이월드 자체도 이제 상당히 침체하는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프리첼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다음이라는 포털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네이버를 비롯해서 구글이나 다른 큰 서비스들이 이제 상당히 포털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다음 또한 포털로도 전 국민이 애용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였고, 물론 지금 카카오랑 합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카카오로 합병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카카오로 이름을 바뀌었는데, 카카오 산하에 된 다음이 예전에는 굉장히 큰 서비스를 운영했었고, 특히나 다음이 자랑하는 한메일 서비스, 이메일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다음에서 한메일이라고 예전에 크게 흥행을 했었고요. 그 서비스는 진짜 전 국민이 다 이용할 정도의 매우 흥행하는 서비스였어요. 근데 앞서 말한 프리첼이랑 굉장히 비슷한 판단으로 온라인 우표제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2005년만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에 한메일 유저는 지금이야 네이버 메일이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쓰지만, 네이버보다는 메일 고객 수로는 거의 2배 이상의 유저들이 활발하게 이용하는 서비스로서 거의 국내 이메일 서비스의 정점이었다
탑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메일 서비스가 이제 이메일 서비스를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 뭐 당연히 서버비도 들고 인건비 등등 비롯해서 마케팅비나 여러 가지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이제 비용을 그 감당하는 서비스를 이제 무료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 물론 광고를 통해서 일부 메꾸기는 하겠지만 상당히 이제 적자가 나는 거를 이제 충분히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유료화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에 트래픽의 가치를 이제 좀 더 극대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유료화를 전격적으로 도입을 했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이야 좀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도 걸러내지고 이제 뭐 스팸 메일 함이 있어서 스팸을 이제 따로 분류도 하지만, 당시에는 이메일이 거의 국내에 도입된 거의 얼마 안 되던 시기다 보니까 이메일을 통해서 온갖 종류의 스팸 메일, 피싱 메일들이 좀 난무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저들 자체도 이거 스트레스가 극에 당하는 상황에서 이거 맨날 낚이네, 이거 메일 함에 뭔가 솔깃해서 열어보거나 아니면 굉장히 긴급하다라고 해서 열어봤을 때 매우 스팸적인 내용이구나 라는 게 매우 그런 스트레스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마침 그거를 구실 삼아서 다음에서는 이제 대량으로 메일이 발송되는 게 이제 스팸 메일이 많은 편이니까 그런 대량 메일을 유료화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발송되는 메일은 한 통당 10원씩 가금을 하겠다라는 게 그 온라인 우표제의 취지였고요. 당시 한메일 서비스에는 매우 이게 당장 매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었겠지만, 당시 이제 우후죽순으로 발전하고 있던 이커머스나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서비스들에서는 이거 굉장히 악재였어요. 회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회원들한테 이제 판촉을 할 때 어느 정도 이메일을 통해서 좀 홍보도 하고 아니면 쿠폰도 뿌리고 굉장히 좋은 내용들의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데, 대용량으로 메일 보낼 때 갑자기 돈을 내라고 라고 하니까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그 서비스들 자체에서 회원을 가입했을 때 메일을 쓸 때 한 메일은 쓰지 말아주세요 라는 개념이 갑자기 생기면서 대규모 메일 이렇게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전부 이제 한 메일을 제외하면서 기세 좋던 한메일의 유저풀도 한풀 꺾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네이버 메일에게 회원수를 역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금의 이메일 체계 그 순위대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일리 있는 서비스였지만, 일리 있는 유료화였지만 눈앞의 매출의 향상에 집중을 하다가 그 메일 자체와 그리고 그 소셜 자체의 네트워크 효과를 너무 간과한 거 아니었냐라는 패착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유료화는 뭐 다 실패하냐, 무료화를 유료화로 갑자기 이렇게 노리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반발하고 망하느냐 라고 했을 땐 뭐 그렇지는 않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조금 유료화의 그런 뭐랄까요, 이런 접근으로 신중하게 도입해서 성공한 뭐 사례가 어떤 게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그런 개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웹툰이나 웹소설을 많이 보다 보면 기다리면 무료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레진 코믹스에서 예전에 그 개념을 좀 만들었었고, 비슷한 시기에 카카오 페이지나 네이버 웹툰도 도입을 해서 크게 성공한 개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다리면 무료로 내가 이렇게 구독하고 계속 이제 보고 있는 콘텐츠의 이제 다음 회차가 내가 어느 정도 24시간 기다리면 이제 무료로 열려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무료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무료로 다 이용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웹툰이나 웹소설 콘텐츠 특성에 대한 고민이 매우 잘 녹여져 있는 서비스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유저 입장에서는 내가 굉장히 재밌으니까 그런 웹툰이나 웹소설을 이제 구독을 하면서 기다렸다가 이제 무료 열리면 봐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궁금해서 이제 못 참겠다 싶으면은 이거 그냥 유료로 결제해서 봐야지 라고 하면서 결제하는 금액이 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나서부터 기존에 이제 무료와 유료로 나눠지던 딱 그냥 그 두 가지던 서비스가 이제 기다리면 무료로 열어줄게 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유료 결제가 늘어났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회사의 실적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저가 느끼는 효용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이게 물론 돈을 지급하지만 나는 지금 이 당장에 내가 효용을 느낄 수 있으면 기꺼이 지불하겠다라는 좀 유저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유료화를 할 때는 얼마나 유저가 우리 서비스를 유료화했을 때 혜택을 좀 느낄 수 있을까, 아니면 가치 있는 효용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면서 어떤 성과를 거두면 우리가 유료화를 당장 제공하는데 목표를 달성했다, 또는 이런 서비스,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유료화의 성과가 비슷하게 일어나는 것 같다를 고민해 보면서 접근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티빙 같은 경우도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고객이 유료화가 됐을 때 반발심을 어떻게 하면 더 최저로 낮출 것인가와 고객이 느끼는 효용이 유료 이 돈을 지불하면서도 이거는 볼만한 가치가 있지를 느끼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주제가 있으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